필요성에 대해서 경제교육이 왜 필요하다 막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켜야 할지 제가 나름 연구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관리 언니가 자녀 경제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5살? 좀 말 통할 때부터. 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데 이 언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고 보통 부모들은 네. 초등 5학년? 고학년. 생각보다 되게 느리죠. 느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글을 읽고 아. 이제 막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이런 그 시기가 왔을 때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교육 전문가들은 만 3세. 3세. 3세부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애들이 빠르면 한 3세부터 늦어도 한 5, 6세부터는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기 시작한대요. 어린이들이.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개념이나 돈에 대한 어떤 이렇게 대하는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만 3세부터 시작된다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가 아는 그 부자들 있잖아요. 그 경제 전문가들, 네. 앨린 그리스펀이나 워린 버핏, 네.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5, 6살 때부터는 경제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확 땡기죠. 네, 그러네요. 감이 확 와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그 시기 때부터는 경제교육을 시켰대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네.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이 네.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네. 바로 자녀가 10대가 될 때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미룬다는 점이다. 맞아. 근데 솔직히 10대면 다 큰 거예요. 이미 습관대로 됐어. 네, 이미 어른이라 말 안 들어. 맞아. 그 전에 일단 세뇌시켜야지. 더 어릴 때 세뇌시켜야지. 그건 뭐 생물학적으로는 어른이잖아요. 솔직히 그치, 10대면. 사춘기 지나면 끝났어요. 뇌가 이미 굳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 경제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좋다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언어가 통하면 해라. 말 알아들으면 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하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교육을 시키면 무슨 내용으로 가르쳐야 될까? 맞아. 막막해요. 막막하잖아요. 뭐 용돈 주면 끝인가?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맞아.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한 5개의 개념은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네. 먼저 일단 돈의 개념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돈의 개념. 돈의 개념. 이게 화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화폐, 즉 돈과 지불 수단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신용카드가 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신용카드는 지불 수단이고 돈은 아니죠. 돈은 아니고 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와서 쓰는 거라. 맞아, 이거는 갚아야 맞아. 하는 빚이다. 이런 다양한 지금 뭐 인터넷 쇼핑도 하고 뭐 이러니까 다양한 지불 수단이 있고 네. 우리가 가진 돈과는 다르다는 거를 좀 명확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요새는 또 이 포인트에 대한 게임머니나 포인트까지 이게 이제 약간 현금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돈에 대한 애기들이 정확하게 모호해. 되게. 저도 사실 모호하거든요. 네, 맞아. 비트코인. 맞아. 이게 돈인가? 맞아. 이런 생각은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쵸.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그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쵸. 돈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요걸 주면 어떤 가치와 바꿔주겠다.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매개체가 한참 변화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도 혼란스러워. 맞아. 부모도 혼란스러운데 애까지 가르쳐야 돼,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진짜 물물 교환으로 맞아요. 같이 교환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이제 물물 교환이 힘들어지면서 어렵다는 걸 맞아요. 알면서 돈이라는 게 나왔고 네. 이거를 이제 돈도 이제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네. 계속 다른 지불 수단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쵸. 맞아. 이게 돈이란 게 사실 그 코인이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코인을 가진 사람끼리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아이한테 돈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려워서 부모들이 못 가르치는 것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우리도 배워본 적 없으니까. 네, 그쵸. 거기다가 공부를 해야 돼. 네, 돈이란 게 왜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엄마 어떻게 종이를 가져갔는데 물건을 줘라고 물어본다면. 시끄러. 엄마가 돈이라면 돈인 거야.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지.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 그 사피엔스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참 인간이란 존재는 약속과 그 어떤 공동의 믿음이란 게 되게 중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돈도 하나의 신화다. 신용이죠. 예, 그리고 신용이고 신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치로 바꿔줄 거라는 서로가 다 그렇게 믿는 거지. 예, 믿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돈은 종이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인도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기한테 엄마 코인이 뭐야라고 하면 돈이야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야 하기도 그렇고 얘네 세대에는 이 코인으로 뭘 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애기한테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돈의 본질적인 철학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본질적인 철학까지 가면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말 열정씨처럼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전달해줄까. 이 노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 애들 눈높이에서.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본질적인 그 철학적인 걸 생각하니까 되려 설명하기 힘든 거야. 거기까지 가면 애들도 못 알아. 애들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이제, 이 돈을 들고, 지폐를 들고, 이게 철학적으로 말이지? 이런. 맞아요. 그리고 우리 딸은 또 그런 것도 물어봐요. 왜 환율이 다른 거냐? 어머, 미미 많이 안 해요. 네, 많이 알아요. 그런데 환율이 왜 다른지 난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얘 눈높이에 맞춰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열정 씨의 도전이 정말 대단하면서도 해내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이러는 거지. 다 크면 알아. 크면 배워. 맞아요. 그래서 돈이 뭐다부터 가르쳐주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소비의 개념도 알려줘야 돼요. 맞아, 소비. 돈을 알았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소비의 개념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른인 저도 항상 헷갈려요. 그치? 진짜. 우리도 원하는 거 사고 싶잖아. 나 이거 꼭 필요한 거야. 나한테 이게 얼마나 필요한데. 스스로 이렇게. 정당화해. 나한테 이건 꼭 필요해. 말면서. 맞아. 그래서 소비의 개념에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사야 된다. 필요한 것을 사는 게 소비고, 맞아요.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살 수는 있지만, 다 살 수는 없다. 다 살 수는 없다. 원하는 것은 다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아기 때부터 이거는 3살 때부터 진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 어떤 유산을 상속하듯이 그런 가치관 자체를 물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필요하다 원한다는 것도 필요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추상적이야. 솔직히 우리가 옷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옷도 어느 한계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럭셔리는 필요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가족이 정하는 가족이죠. 거거든요. 특히 엄마가. 부모들이 정하는 거라서 사실 이게 어느 게 맞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저 집은 그렇게 정했으면 그 집이 맞는 거고 맞아요. 우리 집은 또 우리 집 그 경제 규모에서 여기까지는 맞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다른 사람 절대적 규칙도 없고 맞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하는 거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에서 소비가 거야. 돼야 된다. 그쵸. 그리고 그 필요한 걸 살 때도 예산 안에서 맞아요. 써야 되고 맞아요.
계획적으로 써야 된다. 맞아. 내가 이걸 사고 싶다는 걸 계획하고 그때 사야 된다. 이런 소비 습관을 집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열정 씨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느낀 건데 부모들이 그 경제 교육을 회피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집의 예산과 또 필요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를 내릴 때 우리 집의 현실을 자식한테 알려줘야 돼. 그거 그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고 싶은 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저 집은 저렇게 좋은 거 사는데 왜 우린 못 사?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라고 말하기가 힘들 수도 거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우리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이거라고 말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힘들 수는 있지만 애들이 아예 모르게 키울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런 걸 들었을 때 혹시라도 이제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좀 경제력이 못하구나라는 거를 뭔가 그런 걸 느끼게 될까 봐. 맞아. 근데 비교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는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쵸.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할 수 보이는 없잖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냉엄한 현실을 나도 알려주고 나도 직면해야 되는 거지. 나 자신도. 그죠? 부모도 직면하고 아이한테도 그 직면한 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치. 내 거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쵸. 모든 그 부모의 소득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죠.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이만큼 있어. 이거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이 항목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이만큼이다. 요 정도까지는 서로 공유하는 게, 그래야지 이제 예산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수립한 예산은 여기다. 요번 여행에서 우리는 이만큼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도의 의사소통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돈은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맞아. 애들이 잘 몰라요. 엄마 아빠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돈을 벌어오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집엔 항상 있는 거야, 그냥. 맞아. 그냥 돈은 ATM에서 나오는 줄 아는. 맞아. 진짜. 그러니까 돈은 노동의 대가라는 거를 꼭 알려줘야 되고, 맞아요. 가능하다면 아이들도 이제 용돈 받는 거에서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노동을 좀 시켜보는 것도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그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한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애들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뭘 딴 것까지 해야 되냐. 근데 미국은 사실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하잖아요. 베이비시터 이런 맞아요. 것들을 잔디깎기. 그런 거를 계속 시키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랑은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 냉엄한 입시의 세계에서 그걸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집에서라도 그 이제 엄마 아빠도 나가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노동의 대가로 벌어오는 거고, 너네도 뭔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은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돈도 벌었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 쓰겠다라는 소비하는 습관도 길러졌다면 이제는 저축하고 이제 그걸 투자하고 나누는 그런 기본 습관들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아이한테 이제 용돈 계약서를 썼거든요. 저희는. 와, 계약서까지. 애가 사인을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좋아요. 계약의 의미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문서로 이거 정한 거는 그쵸. 네가 여기다 사인한 거는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용돈 특정 이제 집안일을 하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 치우고 이런 거는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지일이고, 이제 엄마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현관 닦기, 욕실 바닥 닦기, 재활용 쓰레기 갖다 버리기 이런 거를 하면 돈을 받아요. 얘가. 그래서 그 받은 돈을 딱 받으면 아이가 3가지 봉투에 나눠 담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소비 봉투.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축 봉투. 이거는 지가 이제
뭐 어떤 특정 돈을 뭐 근데 이게 저축봉투라고 해서 뭐 멀리 뭐 미래를 내다본 저축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는 이 저축봉투에 모아가지고 닌텐도 게임기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기 입장에서는 보면 좀 장기적으로 그쵸. 모을 장투 수 있는, 장투. 닌텐도 사려면 한 6개월 모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미루는 그런 거고 나머지 하나는 꼭 기부봉투. 기부까지요. 네, 기부는 아이가 이제 뭐 성당 저희는 성당 다니니까 성당 가면 이제 거기에서 꺼내서 봉헌을 하고 이제 뭐더라? 북극곰을 살리고 싶대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가지 봉투로 나눠서 이렇게 보관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이에요. 아기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그러네. 크게. 네, 뭐 세세하게 할 순 없잖아요. 아직 9살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 안에서 쓰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1번에서 4번까지 이제 습관들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이런 돈은 이런 거다라는 가치관들을 수립을 하는 거라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힘 이런 거를 좀 기울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제 경제 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나중에 다 배우기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좀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와 이제 경제신문을 함께 읽어요. 제가 받고 있는 게 주간지인데 어린이 경제신문이라고 요거를 한 6개월 됐나? 1학년 2학기 때부터 받았으니까 같이 읽고는 있는데 사실 9살 된 꼬맹이가 뭘 많이 읽겠습니까? 제 눈에는 아직 아가거든요. 그쵸. 글도 제대로 못 읽어요. 그쵸. 뭐 맞춤법이나 알겠어요. 네, 진짜. 그래서 그냥 뒤적여요. 제가 이렇게 신문이 그 어디든 있으니까 심심하면 한 번씩 뒤적여 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만화 정도 읽고 그리고 뭐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읽어주죠. 네. 뭐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뭐 돈은 이런 거야. 가격은 이렇게 결정된대. 수요가 많으면 뭐 가격이 높아진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왜 필요한지, 기부는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애가 이해할 수 있는 기사들도 있고, 어려운 기사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패스하는 거죠. 그래서, 애기가 어쨌든 감은 가져가니까. 그쵸. 경제가 뭔지, 경제라고 들으면 단어는 이제 알아. 그쵸. 엄마가 맨날 경제 하니까, 엄마 경제는. 뭔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가 봐. 그런 감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어린이 경제신문을 같이 읽고 있고, 제 이제 블로그에도 경제신문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금융 문맹인데, 사실 제가 대학원도 뭐 경영대학원을 나왔지만, 잘 몰라. 경영대학 나왔는데 금융 문맹이래. 그러니까, 경영대학을 나왔는데, 어른들 경제신문 읽으면 막혀요. 진짜 그건 또 달라요. 학문하고 신문은 또 달라. 이게 모르는 거야. 뭐 이럴 맞아요. 때가 있거든. 근데 어린이 경제신문은 쉬운 거예요. 내용이 너무 쉽고 그리고 주간지라서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애를 위해서 구독을 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잘 읽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저도 이제 그 열정씨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읽어요. 제가 배운다니까 제가. 모르는 용어들을 걔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쉽게 얘기해주니까. 네 맞아요. 귀에 쏙쏙 쏙쏙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어린이 관심 있는 분들은 어린이 경제신문 맞아요. 엄마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애들을 가르치기 전에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도 어린이 동화 보다가 감동받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림책. 네, 그림책 보다가. 네. 그런 것처럼 오히려 경제신문에서 그 단순한 진리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괜히 어른 경제신문 읽다가 나의 이 무식함이 드러나서 속상하고 지쳐가지고 읽기도 싫고 그 신문 쌓여가면 부담이잖아. 맞아. 쌓이면 또 마음의 짐이야. 맞아. 막 내가 게으른 것 같고 막. 주간지 정말 한 5장 정도 오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는 경제 공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네. 엄마들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제 딴 길로 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사실 엄마들이 저처럼 경제 공부에 꽂혀서 뭐 이것저것 조사하고 이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쵸. 바빠요, 다들. 워킹맘이신 맞아. 분들은 애들 숙제 봐주기도 힘든데. 맞아. 그리고 뭐 전업맘들도 하루 종일 살림하고 뭐 할 거 되게 바빠. 더 바빠요. 맞아. 네, 진짜.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외부에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 맞아, 어머, 맞아. 이거 중요해? 그럼 일단은 학원을 보내볼까?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어린이 경제신문에서도 이제 뭐 CEO 클럽 이런 거를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애들 모아놓고 같이 시사 문제도 읽고 이런 것도 있고 좋네요. 또 여러 금융회사 금융감독원도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일회성 교육들은 있어요. 그리고 자료들도 좀 올려놨어요. 어린이 경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면 뭐 그런 뭐 영상 자료도 있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활용해서 아이의 관심 정도 불러일으키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같이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경제 교육은 습관 교육이거든요. 맞아요. 가치관 교육이고. 맞아. 그게 일회성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외부에서의 교육이 을 했다고 해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뭐 운동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하루 뭐 빡세게 뭐 크로스핏 했다고 갑자기 뭐 튼튼한 사람 되진 않잖아요. 투자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습관을 심어주고 아이의 가치관을 수립해주는 거다라고 맞아. 생각하고 부모가 좀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이게 이제 일단은 부모부터 잘 딱 그 경제관념과 소비습관 뭐 이런 것들이 딱 잡혀 있어야. 그거 잡기가 더 힘들어. 사실 그게 힘들어요, 진짜. 저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 앞에서 뭐 사고 싶다가도 애가 엄마 이거 계획한 거야. 마켓컬리 보다가 막 다 장바구니에 담는 거야 그냥. 우리 애기도 내가 엄마 치약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샀어? 막 이러면. 그럼 약간 뜨끔. 싸서 샀어. 막 이러면. 맞아. 마케팅의 노예가 돼서 막 광고 보고 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뭐 애기한테 이렇게 강조하면 이렇게 말빨이 안 듣잖아요. 듣질 않죠. 그러니까 나부터 바꾸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제 공부가 힘듭니다. 진짜 교육, 경제 교육.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공교육에 편입이 돼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게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선생님도 구비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애들 지금 학교에서 국영수만 하기에도 빡세잖아요. 거기다가 너 경제도 공부해. 그러면 우리 애들이 더 힘들지. 이게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단지 시험 보기 위한 어떤 과정.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이 경제 교육자나 뭐 존니 같은 분들도 이제 편입돼야 된다 하니까 언젠가는 편입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차별 없이 교육이 갈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제 저학력층 자녀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날지 모르는데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그게 이제 사장된다든지 이러면 맞아요. 진짜 국가적 손해잖아요, 진짜. 맞아요. 예. 이게 경제교육은 특히나 자산가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시키거든요. 맞아요. 이게 PB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가면은 자산가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맞아. 얘를 물려줬을 때 제가 이거 맞아요. 한 톨이라도 네. 그러니까 시켜요. 어릴 때부터.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관리할 거 없는 사람들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미루고는 있는데 그럼 격차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